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5.19원이고요 빅스 지수는 소폭 상승한 30.76으로 나타났고,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모두 2%에서 3% 사이대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29% 하락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한 112.832로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력 회사인 제너락 홀딩스는 동사가 연간 수익 성장률을 40에서 36%로 낮춘 후에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3분기 주당 순이익은 3.21달러에서 1.75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마이너스 25.34% 하락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화요일 장마감 이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후에 급등을 했는데요. 전 세계 순 가입자가 241만 명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이는 예상치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3.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ASML은 최근 분기 매출과 이익 예상치를 상회시키면서 6.2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홀딩스는 수익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며 여행을 계속함에 따라 이번 분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한 후에 4.9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였는데요. 테슬라는 장마감 이후에 순이익은 3억 3천만 달러로 22년 2분기 수준인 27.9%를 유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1.05달러로 예상치 99센트를 약간 웃돌았지만, 매출은 214억 5천만 달러로 예상치 219억 6천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높았던 테슬라는 매출 하회 부분으로 시외 하락 중입니다. 건축 허가는 지난달과 예상치 모두를 소폭 상회했지만 9월 주택 착공은 지난달과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인상이 주택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먼저 긍정적인 이슈라고 하면 지금까지 S&P 500 지수에 상장된 45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중 69%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9월 CPI가 전년도보다 10.1%로 전월 기록한 9.9%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이면서 각국의 공격적인 긴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쉽게 통제가 되지 않고 오래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10년물 국채뿐만 아니라 2년물, 30년물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준의 방향도 베이지북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연준은 지난달 보고서 발표 이후에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확장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으며,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높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연준이 어느 시점에서 빠른 금리 인상 단계를 벗어날 것이다 라면서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4.5%에서 4.75%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투르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공동 최고 경영자 키스 러너는 10년 만기 채권은 기본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다른 자산 등급의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라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 10년물이 4%인 것이 주가를 압박하는 경계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트랙 리서치의 니콜라스는 지금까지 과매도 환경과 낮아진 기대를 고려할 때 긍정적인 부분은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투자 심리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할 때까지는 트레이더들이 이번 반등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들이 더 많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전일 이어서 혼조세를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5.24%, 난방유는 마이너스 4.76%, 미국면은 마이너스 4.86% 하락을 했습니다. 원유는 3.29% 상승을 했고 목재는 3.4% 상승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11월 연준이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5.5%로 75bp 인상할 확률은 94.5%로 나타냈습니다.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73달러 오른 배럴당 85.55달러, 3.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 거래일 바이든 정부가 전략적 비축유 1,500만 배럴을 추가 방출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어서 하락을 하긴 했지만 오늘 거래일에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평을 받으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아울러 14일로 끝나는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172만 5천 배럴 줄어든 4억 3,735만 7천 배럴로 예상치 170만 배럴 증가보다 높게 나와서 유가가 상승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K플러스의 매트 스미스 애널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비축유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바이든이 휘발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봐야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원유 수출 금지, 청정제품 수출 제한 등 바이든 정부가 휘발유 가격에 집착하고 있으며 이는 중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높아진 영국의 CPI와 이로 인한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 유가와 환율의 상승 등으로 소폭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어제 넷플릭스가 시외 상승이 되면서 미국 선물 시장을 올렸기에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을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테슬라가 시외 하락 중이면서 미국 선물 시장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달 고용보고서나 CPI의 발표, 중간선거 등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등락을 보이며 박스권 안에서 조용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 상승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조정기간이 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이 유효하고 저와 같이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지표를 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전략을 구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근본적인 악재에서는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재들이 시장에 반영된 만큼 시장이 예전만큼 더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지지부진하면서 등락을 보이다가 악재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